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은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바로 푸른 사상에서 나온 올해의 문제소설 시리즈입니다. 제가 뜬금없이 왜 이 소설을 소개하는 영상을 찍게 됐냐면 최근에 읽은 게 이거밖에 없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 너무 바빠서 책을 많이 못 읽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두 권밖에 못 읽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좀 흥미롭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책이 이 책이라서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들께 지금부터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이 시리즈는 현대문학 교수님들 350명이 그 해 문제적이다 라고 할 만한 소설들을 선정해서 엮은 시리즈입니다. 김멜라의 저녁물, 김병훈의 11시부터 1시까지의 대구, 박서련의 그 소설, 박솔매의 믿음에 개는 시간을 저버리지 않으며, 서희재의 두개골의 안과 박, 이수정의 풍경과 사랑, 이서수의 미조의 시대, 이선진의 부나, 나, 이주란의 미해, 이주혜의 그 고양이의 이름은 길다, 최은영의 각신, 한정연의 효코와 표지. 이렇게 12편의 단편소설들이 실려있는데요. 스포 없이 짧게 설명을 드리고 제가 특히 좋았던 단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편인 김멜라의 저녁놀은요. 화자가 성인용품입니다. 화자가 동성 커플에게 쓸모없어진 성인용품이에요. 그 용품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이야기입니다. 어디서도 듣도 보도 못한 소재죠. 설명은 이쯤 하고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읽어보세요. 그 다음 두 번째 단편인 김병훈의 11시부터 1시까지의 대구는요. 퀴어 화자가 매형의 죽음으로 가족을 대면하는 상황에서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것도 궁금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박서련의 그 소설은요. 주인공이 낙태에 대한 소설을 쓰고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이야기들을 서술한 소설입니다. 박솔매의 믿음에 개는 시간을 저버리지 않으며 라는 소설은 이 12편의 단편 중에서 유일하게 좀 SF 느낌이 나는 소설인데요. 동면 가이드인 화자에게 그림자 개라는 존재가 나타납니다. 과연 동면 가이드는 뭘까요? 그리고 그림자 개는 어떤 존재일까요? 책에서 확인하세요. 그 다음 단편은 서희재의 두개골의 안과 박기입니다. 이 소설은 근미래에 조류 관련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한 한국에서 인간이 새가 되어버리는 일명 새인간의 괴담이 퍼지기 시작하는 내용인데요. 닭을 살처분하는 장면들이 나오고 살처분에 연루된 여러 행위자들의 다중 시점을 취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단편인 위수정의 풍경과 사랑은 고등학생인 아들의 친구를 마음속에 품게 되는 중년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왜 문제작인지 알겠죠? 그 다음 단편인 이서수의 미조의 시대는요. 구직무제에 처한 미조, 성인 웹툰을 그리는 수영 언니, 그리고 시를 쓰는 엄마, 3명의 여성의 이야기이고 노동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다음 소설은 이선진의 부나, 나라는 소설인데요. 도서관 사서인 부나와 내가 점점 가까워지는 관계가 되는데 부나의 아버지와 그의 동성 애인을 만나게 되면서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소설은 이주란의 위해라는 소설입니다. 가난하지만 성실하게 살아온 주인공 수현이 옆방의 유리라는 아이에게 다가가는 이야기입니다. 유리는 아이예요. 유리와 함께 등산을 가면서 조력자가 되어주는 이야기랍니다. 그 다음에 이주혜의 그 고양이의 이름은 길다 라는 소설은요. 자궁적출 수술을 하는 화자의 영혼이 뭐랄까 좀 소위 유체 이탈을 하면서 생을 돌아보는 여정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너무 소재가 신박하지 않나요? 그 다음에 최은영의 답신이라는 소설은요. 서간체로 되어 있고요. 화자가 수감 생활을 하게 된 계기를 조카에게 고백하는 소설입니다. 대체 왜 수감됐을까? 너무 궁금하죠? 언니와 언니의 남편 이야기, 또 가족 내의 가스라이팅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마지막 단편인 한정연의 효코와 표지는 격려, 해술, 미선, 영성 이렇게 친구 넷이서 훗날 우정을 기억하게 이름 끝글자를 함께 자로 바꾸면서 경자, 해자, 미자, 영자 이 4명의 인물의 이야기입니다. 그중 영성은 남성이지만 스스로를 여성이라고 생각하는 인물입니다. 이들의 상황이 1980년 5월 광주에서 각각 달라지게 됩니다. 12편의 단편들을 짧게 소개드렸고요. 여기서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소설은요. 바로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너무 많아서 기억도 안 나죠. 바로 서희재의 두개골의 안과 박기라는 소설입니다. 아까 그 조류 변이 바이러스로 닭을 살처분하는 이야기예요. 제가 사실 이 소설들 중에서 최은영 작가의 답신이란 소설은
이미 아주 희미한 빛으로도 라는 소설집에서 읽었었거든요. 처음에 읽고 너무너무 좋았는데 만약에 제가 그걸 읽지 않았다면 최은영 작가의 답신이 1위였을 것 같아요. 제가 서희재 작가를 원래도 좀 좋아하고 있었거든요. 서희재 작가가 좀 형식을 비틀고 소설과 시의 경계를 허물고 그러면서도 약간 너무 형식 비틀기에 치중하지 않고 내용과 주제의식까지 탄탄하게 가져가는 작가거든요. 제가 두개골의 안과 밖에서 좀 인상 깊었던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153페이지입니다. 썼다가 모조리 지워버린다. 내가 겪지 못한 고통에 대해서는 쓸 수 없음. 차마 묘사할 수 없음. 함부로 재현할 수 없음. 아니, 재현될 수 없음.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음. 그렇기 때문에 쓰면 안 된다는 생각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써야 한다는 생각이 교차한다. 아무도 아프지 않고 아무도 슬프지 않은, 그래서 아무런 갈등도 없고 아무런 굴곡도 없는 그런 이야기를 쓰고 싶다. 차라리 그런 이야기를 쓰고 싶다. 절망으로 가득한 이야기는 쓰고 싶지 않다. 절망적인 이야기를 쓰지 않으려면 절망적인 세상이 아니어야 한다. 세상이 더 나아져야 한다. 세상이 더 나아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쓰기. 저는 이 부분이 이 서희재 작가가 쓰면서도 자꾸 스스로 생각이 분열되는 느낌 같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화자가 아니라 작가의 목소리 같은 거예요. 154페이지로 넘어가면서 이제 또 문학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인간이 인간에게 감동받는 문학, 인간에 대한, 인간을 위한, 인간만의 문학, 오직 인간만을 위한 문학, 인간이 세상의 주인공이 되는 문학,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조건으로서의 문학, 인간이 동물이라는 사실을 잊게 만드는 문학, 망각의 문학, 의인화, 닭에게 인격을 부여하는 건 인간 중심의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생각이 자꾸만 나를 붙잡아 쓸 수 없음, 문장을 이어갈 수 없음, 닭에게 인간의 목소리가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닭의 목소리가 부여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쓰기. 너무 좋지 않나요? 소설가의 고민이 보이고 종우월주의를 이렇게 일깨울 수 있구나. 뭔가 어쩌면 닭의 고통을 묘사하는 것조차 인간의 언어이기 때문에 이것마저 인간만을 위한 소설이잖아요. 제가 어휘력이 딸려가지고 이 좋음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올해의 문제소설 시리즈만의 장점은요. 먼저 첫 번째로 파격적인 설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되게 흥미진진한 소재도 많았고요. 주제는 다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 만한 어떻게 보면 조금 예민한 주제일 수도 있지만 이거를 굉장히 때로는 유쾌하게, 때로는 쓸쓸하게, 때로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거리가 많게 좀 서술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소설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각 단편 소설이 끝나고 바로 작품 해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작품 해설을 읽어보면서 내가 미처 생각해보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었던 것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무튼 오늘 빠르게 이렇게 책 소개를 들고 왔고요. 이렇게 책 한 권을 소개하는 짧은 영상 어떠실까요? 또 혹시나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독서 챌린지라든지 추천하고 싶은 책이 있다면 언제든 말해주시고요. 저는 또 열심히 현생을 살다가 다시 여러분들 앞에서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